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주말 아침이네요. 오늘은 사과나무 정례 작업, 적화 작업, 적과 작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어, 정례 작업은 꽃봉오리를 따내는 거예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제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 이 하는 이유는 정례 작업을 이제 일손을 미리 어 이제 드는 거죠. 미리 정례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적화 작업이나 적과 작업을 할 때 일손이 몇 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래 홍로 같은 경우는 워낙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정례 작업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일손을 언제 덜어주려고 미리 시작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어, 정례 작업, 꽃봉오리를 따줌으로써 나머지 꽃에 이제 영양분을 몰아줘서 이제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유가 최고 크죠. 어, 지금은 이제 정례 작업은 지금은 이제 주간에서 척지가 이렇게 나왔잖아. 요거는 이제 홍로 2년생 사과밭입니다. 제 사과밭. 그래 요 주간에서 척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꽃이 두 개가 있잖아요. 꽃봉오리가. 그러면 하나만 둬야 되잖아. 이거 두 개 다 둬봐야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례를 하는 거예요. 꽃봉오리를 꺾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래 여기에 만약에 사과를 달고 싶으면 여기에만 하나만 다는 거죠. 밑에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이래 척지에서 두 개가 꽃봉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따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간에서 나온 거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가지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가지도 주간에서 나온 척지에서 나온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홍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간에서 척지가 나오면은 끝에 있는 것만 하나만 다 정하지만 하나만 달아요. 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도 하나 달고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도 다는데 홍로 같은 경우는 하나만 달아야죠. 여기 끝에. 그래야지 큰 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꽃을 따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다는 거죠. 끝에 주간에서 나온 가지 여기. 그러면은 이제 큰 과일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꽃을 따주는 게 정례 작업이에요. 이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만 두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로 간 거, 위로 솟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정례 작업으로 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척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가지가 길잖아요. 이거는 긴데 여 끝에는 정화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요 선택을 해서 요거 하나나 이렇게 다는 거죠. 여기 단가지 이렇게 짧으면 홍로 같은 경우는 안 다는 게 원칙인데 이제 유목들은 이제 하나 달아도 돼요. 요 하나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하늘로 솟은 거는 정례 작업으로 따주는 거죠.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다는 거죠. 이건 안쪽에 있으니까 밑에 가지에 걸리니까 요거를 따주면 되는데 이제 이러면은 정례 작업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위로 솟은 거 밑으로 배바지 된 거를 이제 꽃을 전체를 따주는 게 정례 작업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적화 작업인데 여기서 이제 꽃이 며칠 지나면은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하나를 단다고 그랬잖아요. 요 달고 싶으면 여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요 꽃을. 지금은 조금 일러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요. 이렇게 꽃을 따주는 거예요. 이게 적화 작업이에요. 이렇게 적화 작업을 하면은 이거는 왜 꽃봉오리를 다 안 따냐면은 이걸
나중에 결과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안 따는 거예요. 이거를 결과지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여기에다 사과를 달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여기에다가 또 여기서 꽃눈이 생겨서 여기에는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례를 하지 않고요.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적화 작업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영양분을 여기다 심어주는 거죠. 이 사과나무가 꽃을 피울 때 최고 많이 영양분이 손실이 돼요. 이 축적했던 그 뿌리에서 이 숲에 보관됐던 그런 영양분이 이 꽃을 피울 때 최고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 정화, 내가 달고 싶은 꽃에다가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정례 작업도 하는 거고요. 적화 작업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일손도 당연히 이제 들고요. 홍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정례 작업 했죠. 이제 이번에 적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두고. 그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주간에서 나오는 여기도 이제 사과를 안 달고 싶잖아요. 그래, 이제 이걸 척지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적화 작업을 해야죠. 요것도 이렇게 꽃을 요 2번 건들면 안 돼요. 2번 여기 성장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런 건 안 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척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 꽃만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이제 척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홍로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꽃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사 같은 경우는 정례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아요. 적화 작업부터 시작해요. 부사 같은 경우는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부사는 꽃이 그렇게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정례 작업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꽃이 피면은 이제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뻥긋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꽃이 살짝 나오면은 정화만 두고 액화는 이제 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홍로 같은 경우는 끝에만 이래 달지만 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중간중간에도 달잖아요. 끝에 이래 척지 끝에는 안 달고 중간에 하나 달고 이쪽에 하나 더 달고 이런 식으로 2개 달아도 돼요. 부사 같은 경우. 그래서 부사는 정례는 하지 않고 적화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정화만 내두고 액화는 미리 따주는 거죠. 따주면은 그게 정하에 내가 달고 싶은 거기에 영양분이 집중이 돼서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도 적화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례 작업 끝났죠. 적화 작업 끝났죠. 그럼 마지막은 이제 적과 작업이잖아요. 이제 과일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 조만하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만약에 생기고 이러면은 내가 여기 이제 하나만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적화 작업을 못 했을 때 얘기해요. 이쪽에 있는 거는 조만하게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과일을 따주는 거죠. 2번 건들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또 새순이 나오는 그 부위는 건들지 않고 이렇게 열매를 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고 싶은데 여기도 보통은 과일이 수정이 다 되면 5개에서 6개가 달려요. 그러면 중심과 최고 똘똘한 놈 하나만 두고 나머지 옆에 있는 척과들은 이제 이렇게 따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손으로 땄을 경우에는 꽃다리가 이제 자동으로 말라오면서 떨어지는데 가위로 자르면은 빼쪽하게 잘 안 저게 빼쪽하게 남기 때문에 과일 수확할 때 그게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을 때 손으로 이래 대가리만 이래 똑똑 띄는 거예요. 그러면 잘 떨어져요. 조만할 때 적과 작업은요. 그래서 중심가만 내두고 나머지는 손으로 따는 게 적과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 적과는 나중에 하고 한 요 꽃에 중심과 최고 똘똘한 놈 한 놈만 내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주는 거죠. 그래 하나만 내두는 거예요. 그래 거리 적과는 나중에 2차 적과까지 다 끝나고 나중에 거리 적과는 이제 그때 하는 거예요. 2차 적과 할 때. 처음부터 거리 적과를 하면은 기상이변 때문에 저거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선택하는 게 좋아요. 5개 중에 하나만 두고 적과 작업을 하면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 사과나무 그 수세에.
그래서 수세가 또 센 나무는 늦게 적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례 작업을 왜 하는지, 적화 작업을 왜 하는지, 적화 작업을 왜 하는지 그 이유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동상촌 농원이었습니다.